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역시 시장에 대한 궁금증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지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점이란 저점 다 깨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앞으로 몇 번이나 볼까 싶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7.3%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건 처음 봐요. 12%가 그냥 내려갔다가 11% 정도 이렇게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 지금 이제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네요. 그죠? 제넨바이오라는 종목인데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이 한 종목 말고는 나머지는 하한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한가라는 것은 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요. 우리가 개인들이 단합을 해서 팝시다라고 하루에 오늘 얼마에 팔아야 돼요 해서 하한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 하한가는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없다. 그 말은 세력들은 지금 결국 팔아내면서 물량을 지금 뺐거나 그리고 시장을 억누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오늘의 낙폭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사자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께 제가 사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올라와 있을 때 저는 뭐 방송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명절 때부터 그리고 여기 반등 나왔을 때 코스피가 이렇게 잠깐 반등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실현시키시고 본전 찾으시고 손실이 줄어든 종목은 다 현금화 해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분할로 계속 잡아간다고 했을 때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수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현금화를 할까 말까 지금처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현금화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결국 지금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다 엄청나게 커져 있고 현금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손을 대는 게 바로 대출입니다. 신용과 미수 이런 쪽으로 손을 대게 되는데 결국 떨어질 때마다 추가매수 한다고 빚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잘 될 때 빚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안 될 때 빚을 내면은 결국 사채에 손을 대거나 마인드가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신용 물량들이 다 털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매매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반대매매 물량을 다 잡고 나니까는 딱히 내려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지금도 뭐 어제 손절할 걸 하셨던 분들이 오늘 손절하시고 그리고 오늘 손절해야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늘 손절해서 더 내려가면 싸게 잡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은 지수에 종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안 물려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워렌 버핏도 욕먹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워렌 버핏도 지금 시기는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이 사라고 했어 하고 좋아하다가 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괜히 사라 해가지고 개인들 물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워렌 버핏도 사고는 있지만 결국 물려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자고요. 3개월, 6개월 뒤에 완전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전 세계 멸망을 갖고 올 것인가 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경기 부양책도 계속 쏟아내놓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게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적으로 지금 지수를 빼놓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력하면은 종목에만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지수를 가지고 놀거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그리고 환칙이라고 하죠. 환율을 가지고 노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본력이 엄청나거든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전 누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들을 보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넷마블 같은 거 볼까요? 넷마블 같은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이 안 빠졌어요. 지수가 엄청나게 칼같이 완전히 내려꽂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또 제주 반도체 이런 애들도요. 생각보다 저점을 많이 깨거나 내려갔거나 폭락을 하는 사태, 뭐 점한가 가는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요. 지금 보시면은 어유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을 수는 있으실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저점 자리 정도까지 와 있을 뿐인 거지 여기가 우리는 정말 좋은 매수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얘들이 팔아내고 있을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당연히 SK 하이닉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종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조금 이 방송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2월달, 1월달, 1월, 2월달에 삼성전자 7만 원 간다,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면서 개인들을 부추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삼성전자는 개미 무덤이 될 종목입니다. 사선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나중에 폭락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지금도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도 오늘 사촌 형님이죠.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삼성전자 야 지금 사면 기회 아니냐 하는데 제가 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전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거품이에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기 때문에 여기서 좋다고 할 때는 사선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와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팔아라라고 합니다. 반도체 지금 힘들 것 같다. 팔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산다면 지금 이 시기부터는 분할로 잡아간다면 역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회복할 것이라고 봐요. 정고는 뚫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지수는요, 어떻게 될 거냐면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더 가지 못하고 그냥 버텨주는 역할만 할 거고요.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을 할 겁니다.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기까지 갈 것인가인데 저는 그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는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까지만 봤을 때 여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1600포인트를 깨고 1500, 1400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절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 한번 하고 나면요. 다시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겁을 먹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졌을 땐 아마 그래 내가 잘 팔았어. 아마 지금도 더 떨어질 거야.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니야 이거 거짓일 거야.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타이밍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회복하고 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샀을 땐 그때 또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미리 이렇게 사서 결국 이렇게 너무 손실이 크신 분들도 기다리면 그 손실 줄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손절하실 거면 지금 40%, 50%, 60% 손절하지 마시고 손실이 줄어드는 걸 보고 약 5%, 단 5%만이라도, 단 10%만이라도 손실을 줄여서 탈출하자라는 거고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제 말을 듣고 여기서 현금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잡아 놓으면은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각국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이 갑자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FOMC에서도 절대로 금리 안 올릴 것처럼 안 내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동결하다가 갑자기 0.5% 낮추고 그리고 지금은 추경하겠다.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양적 완화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FOMC에서도 태도를 바꿨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상에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쌉니다. 너무나 싸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싼 종목들 사서 한번 끌어올리면은 삼성전자를 사서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330조를 360조를 만드느니 2천억짜리를 4천억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보장된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급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급등장이 나올 때 대형주가 크게 가지를 못하더라도 역시나 지금 정치 자금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지금 이 하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굴까? 내년 그리고 올 말까지 정치 자금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득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면 급등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고 도망을 가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을 꽉 쥐고 기다려야 될까라고 봤을 때요. 저는 눈앞을 본다면은 내일 또 떨어질까 봐 겁나지만 3개월, 6개월 뒤를 본다면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은 공포가 제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포를 사자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 관점을 토대로 한 2달, 3달 정도면 여러분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잘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관점 잘 이해하셨다면은 아마 제 상담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아마 선택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조금 풀어가 볼 텐데, 아까 전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올라갈 종목이 뭘까요? 라는 거 굿바이가 오늘 안 하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반도체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은요, 밑에 있는 삼성전자 말고 서울반도체라든가 제주반도체와 같은 밑에 있는 종목들이 갈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와 연관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도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행업이라든가 화장품업, 그런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좀 가기가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도 괜찮다 싶은 종목은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니라 그 이외의 종목, 그러니까 기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또는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부터 해서 아마도 이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아마 국산화라든가 정책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역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미셀이나 부광약품과 같이 지금 백신 테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신은 지금 계속 만들어낼 텐데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하는 것처럼 셀트리온 관련주들 좀 잡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자금이 없다면 굳이 그런 종목을 늘리지 마시고 내 종목이 그런 테마에 엮였는지 안 엮였는지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